자, 안녕하세요.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공부하고 있고요. 자,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오늘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EOQ 모델 봤었고요. 그래서 EOQ 모델, 그다음 베이직 EOQ 모델,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EOQ 모델의 변종들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기존의 EOQ 모델의 어떤 변종들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EOQ 모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다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EOQ 모델은 이런 톱니바퀴처럼 생긴 인벤토리 레벨이 변화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때 이제 annual ordering cost, annual carrying cost, 그다음 total cost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total cost를 미니마이즈하는 최적의 주문량, 그래서 옵티멀한 Q를 찾는 공식을 우리가 다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리오더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언급하고 가죠. 자, level of inventory at which a new order is placed in order to avoid stock out. 즉,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타임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인벤토리 레벨이 이렇게 변해 나가는데요. 그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EOQ 모델이었어요. 자, 그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리오더 포인트 주문을 해야 되는 시점을 이렇게 마음속에 정해 놓으면 이 예를 들어서 daily demand rate per period. 자, 이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팔려 나가는가 이게 D인데 예를 들어서 이 D를 10 유닛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er day 하루에 10개씩 무조건 팔려 나간다. 그러고 요 시점에 이제 주문을 하면 요 소요까지가 이제 리드 타임이 되겠죠. 자, 리드 타임을 예를 들어서 뭐 5 days라고 한번 해봅시다. 리드 타임은 5일이다. 자, 그러면 리오더 포인트는 뭐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stock out, 즉 stock out이란 말은 물건이 없다는 얘기죠. 스탁이 없다. 자,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R은 50개 있을 때로 정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개 팔리고 리드 타임 5일이니까 리드 타임 동안 팔릴 양만큼을 찾아서 그것을 리오더 포인트로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5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데일리 디맨드 레이트 D에다가 리드 타임 L을 곱한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자, R은 D 곱하기 L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EOQ 모델일 때. 자, EOQ 모델에서는 이 리오더 포인트를 이렇게 해라. 아주 간단한 상황이죠. 자,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뉴메리컬한 이그젬플은 뭐 1년에 뭐 10,000개가 팔려 나간다. 근데 우리가 311일을 하루에 1년 동안 비즈니스 데이로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러면 데일리 디맨드는 311 나누면 되니까 하루에 몇 개 팔려 나간다. 리드 타임이 만약에 10일이라면 자, 이게 스몰 d이고요. 자, 요게 이제 L이니까 이 두 개 곱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를 리오더 포인트로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죠? 자, 아주 심플한 상황인데,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지금까지 봐왔던 EOQ 모델의 그 톱니바퀴식의 인벤토리 레벨이 변화하는 거랑 좀 달라요. 자, 이거는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단위 시간, 지금 이때는 시간이 흐르고 요만큼 팔려나갔고, 그 다음에 또 짧은 시간 동안 요만큼 팔려나갔고요. 어떨 때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팔려나가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즉, 디맨드 레이시, 컨스턴트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variable한 demand rate를 가지고 있다. 즉, variable demand rate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variable demand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직면하냐면 밑에 그림 보세요. 내가 만약에 리오더 포인트라는 걸 정해놨는데 일단 어떤 빨간색 선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더 현실적이죠. 수요가 시간에 따라서 뭐 어떻게 막 고정된 값이 아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딱 만났어요. 그럼 만나면 이때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리드 타임인데 리드 타임이 있다가 물건을 이제 받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요 기간 동안 리드 타임 동안엔 수요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여기서 요만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요만큼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여기 이제 부딪혔어요. 아, 리드 타임 이제 주문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리드 타임이 요 정도 시간이 리드 타임인데 이때는 이 그림상으로 보니까요. 수요가 계속 쭉쭉쭉쭉쭉 요까지 발생했네. 즉 리드 타임 동안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발생했죠? 요만큼씩. 아까는 요만큼 리드 타임 동안 수요가 발생했는데 요만큼 리드 타임 동안 수요가 발생했어요. 제가 그래서 스탁아웃이 발생했죠. 물건이 없어서 못 줬어. 얼마만큼 못 줬어? 제가 지금 여기 요만큼의 양을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수요가 뭐 언제 얼마만큼 발생할지. 아까는 요만큼 리드 타임 동안 5일 동안 발생했는데 이 5일 동안 이만큼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스탁아웃이 요만큼씩 발생해서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싫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상시에 재고를 한 이만큼씩 더 가지고 있자. 자, 그래서 지금 아까는 바닥이 여기였는데 그 바닥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바닥을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나 늘 요만큼의 재고를 늘 이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적으로 우리가 이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양을 뭐라 부르느냐? 세이프티 스탁이라 불러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이프티 스탁.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안전재고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안전재고. 그냥 내가 그냥 재고를 갖고 있는 양이 안전재고가 아니에요. 스탁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상시적으로 더 갖고 있겠다고 마음먹은 양. 자, 그것이 이제 세이프티 스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이프티 스탁을 이만큼 더 갖고 있으면 그 얘기는 아까는 바닥이 여기고 리오더 포인트가 요만큼이 있을 때 주문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리오더 포인트의 수량이 늘어난 거네요. 리오더 포인트를 좀 더 높게 책정하자. 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이프티 스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세이프티 스탁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질문이나 새로운 이 리오더 포인트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이나 같은 질문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이프티 스탁이 많으면 어떤 점이 좋죠? 많으면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요 정도 리드 타임이 끝날 때 요 정도 재고가 남아가지고 스탁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피했네요. 즉 세이프티 스탁이 많으면 스탁아웃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재고를 늘 많이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재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들겠군요. 저기 평균 재고도 좀 커질 거고. 좀 그러면 재고를 늘 많이 갖고 싶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이프티 스탁을 줄여요. 세이프티 스탁을 양을 줄이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죠? 스탁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세이프티 스탁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적당하게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적당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티 스탁을 하게 되면 이 리오더 포인트도 같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지금 제가 몇 가지 터미널로지, 즉 세이프티 스탁까지 소개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죠? 그래요. 수요가 고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변동하면서 수요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보다 더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EOQ 모델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또다시 벗겨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용어 나왔었죠. 세이프티 스탁. 세이프티 스탁이 뭐냐? 일종의 버퍼다. 안전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버퍼에 해당하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양을 말합니다. Add to on-hand inventory. on-hand라는 것은 내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상시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갖고 있자. During the lead time. 자, 여기 during the lead time이란 말을 왜 썼죠? 스탁아웃을 피하려고 세이프티 스탁을 더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보니까 during the lead time 동안에 더 갖고 있겠대.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이게 척척척척척 이게 뭐 계단식으로 변하지만 사실은 이게 꾸불꾸불하게 변한다고 봐도 되겠죠. 어떨 때는 많이 팔려나가고 어떨 때는 천천히 팔려나가고 뭐 이런 겁니다. 저게 팔려나가는데 내가 이게 리오더 포인트를 딱 정해놨어요. 여기가 리오더 포인트야. 그럼 여기 있다가 요때 이제 주문을 하겠죠. 그 다음에 리드 타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수요가 발생하고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다가 물건이 들어오고 또 내려가다가 부딪히면 또 리드 타임 발생하고요. 그때는 또 뭐 많이 팔리면 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럼 요때 또 주문하고 또 리드 타임 발생하고 좀 팔리다가 뭐 이렇게 될 텐데 스탁아웃이 언제 발생했어요? 이 그림에는 여기서 지금 스탁아웃이 발생했죠. 스탁아웃은 그러면 이 버퍼라는 것은 스탁아웃을 피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스탁아웃은 이론적으로 보면 언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요런 시기에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빗금치는 요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발생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고량이 리오더 포인트에 만나고 나서 항상 리드 타임이 시작되고요. 그 리드 타임 동안에 스탁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리드 타임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거든. 재고 인벤토리 레벨이 리오더 포인트를 언제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리드 타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스탁아웃이 발생할 가능성은 스탁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리드 타임 동안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리드 타임 동안에 스탁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퍼에 해당하는 세이프티 스탁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탁아웃이란 말은 재고가 부족해서 물건을 못 파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스탁아웃이 발생하면 이제 숄티지가 발생하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숄티지 코스트라는 게 이제 다시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숄티지가 드디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EOQ 모델이나 프로덕션 퀀티티 모델이나 이런 곳에서는 숄티지가 절대 발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디맨드 레이시 컨스탄트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는 variable한 demand rate이 있기 때문에 shortage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shortage cost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일 첫 번째 강의할 때 수치화시키기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화폐 단위로 딱 바꾸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 shortage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터미널로지, 자, 서비스 레벨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출현합니다. 자, 서비스 레벨을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서비스 수준,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레벨이라는 것은 스탁아웃이 잘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재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고객에게 물건을 제때제때 갖다 주는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수치로 표현하겠다는 건데요. 정의를 한번 봅시다. 서비스 레벨의 정의는 probability. 자, 일단 서비스 레벨이라는 터미널로지는 probability입니다. 확률이에요. 자, 어떤 확률이냐? 자, 잘 읽어봅시다. 자, 인벤토리 available during lead time. 자, 리드 타임 동안에 가용했던 인벤토리가 리드 타임 동안에 가용했던 인벤토리는 얼마입니까, 도대체? 리드 타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죠? 그래요. 리오더 포인트 R에 해당하는 재고를 갖고 있죠.
저 위에 그림에서 보셔도 리드 타임이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재고를 R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R개의 재고가 will meet the demand,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서비스 레벨입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 레벨이 뭐라고요? It's a probability, 자, 확률이다. That the inventory available during lead time will meet demand. 리드 타임 동안에 가용한 재고, 즉 reorder point R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다. 만약에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수요가 언제 얼마만큼 많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확률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서비스 레벨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리오더 포인트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냐? 이렇게 정하라고 지금 수학식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들의 설명을 여기다 적었는데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이 수요가 demand rate이 variable일 때, 자, 고정적이지 않을 때, 변동할 때 리오더 포인트의 수학식이 왜 이런지 저랑 같이 한번 제가 판서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판서를 하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D sub i를 제가 D sub i라고 읽었습니다. 자, D 아래 첨자에 i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자, D sub i의 뜻은 demand on i's day. i 번째 날에 demand가 D sub i만큼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이 D sub i를, 즉 어느 특정 하루에 demand를 D sub i라고 하면 D sub i를 이렇게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D 바고요. 분산이 시그마 서브 D의 스퀘어, 즉 표준 편차가 데일리 디맨드 D의 표준 편차가 이 시그마가 될 거고 분산이니까 이승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가, 그러니까 날짜가 변해도 확률 분포는 그대로죠. i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 주로 쓰는 게 IID를 따른다 이렇게 써요. 통계학에서는. 자, IID가 첫 번째 i가 identically, 두 번째 i가 independently, 세 번째 d는 distributed 되었다의 약자입니다. 자, identically. 자, identical하다 무슨 말이냐면 D1이냐 D2나 뭐 D 뭐 10이나 모두가 똑같은 확률 분포를 따라. 그러니까 identical하다. 다 똑같다라는 거지. 확률 분포가. 두 번째 independently. 이 얘기는 D1이 크다고 해서 D2가 뭐 커야 되고 D3는 작아야 되고 이들의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야.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각자 알아서 지 맘대로 일어난다. 자, 그런 확률 분포로 distributed 되어 있다. 그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용어 또 하나 정의합시다. 리드 타임 우리가 L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단위는 day입니다. 리드 타임이 L이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총 수요에 지금 관심이 있어. 자, 왜 우리가 리드 타임 동안의 총 수요에 관심을 가지냐면 앞에서 방금 봤던 스토리가 어떤 거였냐면 디맨드 레이시 컨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탁아웃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스탁아웃을 어느 정도 아예 스탁아웃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재고를 무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어느 정도는 스탁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스탁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리오더 포인트 R을 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탁아웃은 언제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리드 타임 동안에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리드 타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리드 타임 동안에 발생하는 수요보다 작으면 스탁아웃 발생하는 거고요. 리드 타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이 재고의 양이 리드 타임 동안에 발생하는 수요보다 크면 스탁아웃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리드 타임 동안에 총 디맨드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리드 타임의 총 수요 캐피탈 Y는 D1 더하기 D2 더하기 DL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리드 타임 L 데이 동안의 수요를 다 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y의 평균은 뭐가 될까요? y의 기대값은 각각 y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거의 기대값이고 이거는 각각의 기대값과 같고 그것은 각각의 기대값이 얼마야? D1의 기대값. D1은 일종의 DI니까 평균이 D바구나.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평균을 가질 거고요. 근데 또 똑같은 D바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겠어요? L개겠죠. 그래서 L 곱하기 D바라고 하는 평균을 가집니다. 자, Y는 분산이 얼마일까요? 그때그때 변하니까. 자, Y의 분산이라는 건 다 더한 놈의 분산. 이것은 각각의 분산을 닷닷닷 해서 더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코베리언스란 텀이 원래 있어요. 이게 요런 걸 이제 선형결합이라고 하는데 D1부터 DL까지가 선형결합되어 있을 때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에다가 코베리언스를 2배 해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돼. 이 코베리언스 여러 가지 D1, D2, D1, D3, D1, D4 그 다음에 뭐 D5와 D6 간의 뭐 코베리언스, D5와 뭐 D7 간의 코베리언스 다 더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얘가 independently distributed 되었다는 말은 이 코베리언스가 0이란 얘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다 0이 되고 위에 있는 것만 남겠지. 그러면 D1의 베리언스는 얼마? 아까 시그마 서브 D의 스퀘어니까 시그마 서브 D의 스퀘어고 이게 몇 번 나타나겠어? L번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L 곱하기 시그마 서브 D의 스퀘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Y는요.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요런 D들의 합이야.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를 그냥 이렇게 더하면은 Y는 또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때 평균과 분산이 있어야겠죠. 그럼 평균과 분산이 얼마라고 찾았으니까 평균 여기 적었고요. 분산은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만든 다음에 2승을 취했습니다. 그럼 이러면 분산이 되겠죠. 자, 결론은 리드 타임 동안에 발생하는 총 수요의 확률 분포를 알게 됐어. 자, 요까지 일단 됐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서비스 레벨로 한번 가봅시다. 자, 서비스 레벨. 이것은 일종의 확률이라 그랬어요. 자, 정의가 뭐였죠? The probability that the inventory available during lead time will meet the demand. 즉, 리드 타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재고의 양이 수요를 충족시킬 확률이라 그랬어. 확률을 그냥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아니, 내가 수요를 충족시킬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면 이 알파는 무슨 뜻일까요? 충족을 못 시킬 확률이지. 즉, 이 알파는 스탁아웃 프로바빌리티라 부르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서비스 레벨은 스탁아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 레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일종의 확률이다. 자, 서비스 레벨 is a probability that inventory available during lead time. 리드 타임 동안에 가용한 우리의 인벤토리 양은 얼마예요? 리오더 포인트 R이죠. 이 R이 inventory available during lead time이에요. 그것이 will meet the demand. 수요를 충족시킬 확률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떨 때 수요를 충족시키나요? 리드 타임 동안에 발생할 수요가 캐피탈 Y라고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즉 R이 Y보다 크면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죠? R이 이 캐피탈 Y보다 크면 스탁아웃이 발생하지 않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것이 서비스 레벨이다. 자,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자, R은 어떤 상수값이고요. Y는 이렇게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즉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통계학에서 배웠던 이런 걸 우리가 스탠다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스탠다리제이션, 즉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표준화 시키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평균을 빼니까 양쪽에 같이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줬어. 똑같이.
그래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이 스탠다디제이션의 개념이죠. 그러고 났더니 이거는 요 앞에 있는 파트가 뭐가 돼요? 자, 요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이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상수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상수가 온 거죠. 이렇게 그대로. 자, 그 얘기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 평균은 0이겠죠. 자, 근데 이 말은 어떻게 하라고? Z가 어떤 이 값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라 그랬어. 뭐보다 작을 확률이. 그럼 얘가 만약에 1-알파면 얘는 알파가 되고, 그럼 요 값을 우리가 통계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Z의 이 오른쪽 귀퉁이 알파를 아래 첨자로 써가지고 알파 값을 무슨 값으로 하건 우리는 이 G 서브 알파를 구할 수 있죠. 상수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상으로 보니까 Z가 어떤 숫자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바로 요 숫자가 된다는 얘기네. 그지? 그죠? G 서브 알파가 다름이 아니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쳤던 저 숫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면 R은 요런 수학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서비스 레벨을 1-알파로 할 수 있는 리오더 포인트 R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수학식을 우리 방금 전에 봤던 PPT에 앞에 적어놨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마디 더 해봅시다. 자, 일단 요까지 찾았고요. 그러면 리오더 포인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렇게 찾았고, 자, 요 말은 이걸 그냥 Y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Y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L 곱하기 D바 여기인데 이게 리오더 포인트보다 작을 확률 요 면적이 1-알파란 얘기고 이 오른쪽이 알파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때 이 R이 뭐라고? 방금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캐피탈 R이 이런 수학식이면 여기서 요까지 양은 뭐예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네모치는 요 박스가 요 양이 되겠지. 이 양이 뭐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바로 세이프티 스탁입니다. 세이프티 스탁. 원래는 L 곱하기 D바만큼 가지고 있고 싶은데 스탁아웃이 자꾸 발생하니까 조금 더 갖고 있자. 조금 더 갖고 있는 양이 여기 지금 네모 박스로 친 양이고요. 그게 다름 아닌 세이프티 스탁인 거죠. 자, 요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y의 축 x 가로축을 y로 하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아까 y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L 곱하기 D바 따르고 분사는 시그마 서브 D 곱하기 L 루트 L의 이승이 분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은 L 곱하기 D바인데 여기는 저는 D바 곱하기 L이라 적었네요. 여기가 평균이 여기고요. 세이프티 스탁을 요 정도 가져서 리오더 포인트 R로 이렇게 지금 새롭게 세팅을 한 거예요. 앞에서 봤던 우리의 리오더 포인트 R의 계산식이 L 곱하기 D바 더하기 G 서브 알파 곱하기 시그마 서브 D 곱하기 루트 L. 자, 요 수학식이었죠. 그래서 세이프티 스탁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면적이 스탁아웃이 발생하는 그 확률, 이게 바로 지금 알파죠. 그리고 이 안쪽이 1-알파고 이것이 스탁아웃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다시 말해서 서비스 레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메리컬한 이그젬플 잠깐 보면 동국 스토어가 있는데 리오더 포인트를 정하고 싶다. 95%의 서비스 레벨을 가지는 리오더 포인트를 가지고 싶다. 그 말이나 5%의 스탁아웃을 가진다는 얘기나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수요의 평균은 D바가 30이고 리드 타임은 또 고정되어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리드 타임은 L이고 하루에 수요의 표준 편차는 뭐 5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95% 서비스 레벨을 가지기 위한, 자, 여기를 우리가 Z라고 하면
여기를 0.05라고 하면은 여기가 0.95가 되겠죠. 이 0.05를 알면 여러분이 이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z sub 0.05가 될 거고 이게 얼마라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1.65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 찾았네. 리오더 포인트 R은 요 식이니까 쭉 집어넣어서 얼마로 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는 세이프티 스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야? G sub 알파라고 적으면 더 좋겠네요. 요만큼이 세이프티 스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즉 리오더 포인트를 아니까 우리는 언제 주문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주문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 주문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을 주문할까요? 자, 두 가지 핵심 질문. 첫 번째 얼마나 많이 주문하느냐, 두 번째 언제 주문하느냐. 자, 즉 Continuous Inventory Control System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 주문해야 될지는 리오더 포인트 R을 정함으로써 결정이 난 거고, 얼마나 많이 주문하느냐, 이것은 다시 EOQ의 Order Quantity 모델의 그 수학식을 따라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까지. 물론 요 식은 제가 다시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요, Continuous Inventory Control System이었죠. 자, 우리가 그 인벤토리 컨트롤 시스템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Continuous Inventory Control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고, 또 다른 하나는 Periodic Inventory Control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 자, Continuous는요, 어땠어요? 두 번째 질문 중에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얼마나 많이 주문하느냐? 그것은 EOQ 모델 따르면 되는 거고요. 언제 주문하느냐? 그럼 리오더 포인트 R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피리어딕 인벤토리 시스템은 이미 주문하는 시점이 이게 타임이면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 인벤토리 레벨이 있으면요, 언제 주문해야겠다는 있고, 뭐 떨어지다가 이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 재고가 있구나, 이것을 보고 주문량을 결정하고, 리드 타임 동안 아무 짓도 못 하다가 또 물건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그러면 주문을 언제 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얼마나 많이 주문하느냐, Q를 결정해야 돼. 근데 그 Q를 결정하는 수학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요. 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좀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I를 빼주네. 이 I가 뭐냐면 그 당시의 인벤토리 레벨이야. 내가 주문을 해야 되는 시점의 인벤토리 레벨을 빼준다. 자, 이런 공식이 나왔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저랑 같이 다음 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시간의 축이 있고요. 이미 언제 주문해야 되는지는 이 점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리어딕하게 딱 주문을 하게끔 돼 있고요. 리드 타임도 제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재고가 있다가 줄줄줄 줄어들다가 이렇게 재고 주문을 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재고량이 있는지를 봐요. 자, 그러면 이게 I1이라고 합시다. 인벤토리 1. 요 정도 있구나. 이것을 보고 요 시점에 Q1을 결정하겠죠. Q1이라는 주문량을 결정해. 주문을 했어. 자, 그러면 리드 타임 동안에는 계속 재고가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요 시점에 리드 타임이 끝났으니까 Q1만큼 물건이 들어오겠죠. 즉 요 물건 들어오는 양이 Q1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Q1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왔다가 또 계속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variable한 demand rate로 계속 수요는 발생해요. 또 발생하다가 이 지금 주문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의 재고량을 봐야죠. I2만큼 있구나. 그럼 I2를 보고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주문해야지. 즉 Q2라는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Q2 결정했죠. 자, 그리고 또
계속 주문은 발생하고 수요는 발생하고요. 리드 타임 동안 지금도 다행스럽게 스탁아웃은 발생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재고량이 감소했어. 그래서 리드 타임 끝나고 나면 물건이 들어오겠죠. Q2. 그러니까 지금 요 양이 Q2만큼 물건이 들어온 거죠. 들어왔어요.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런 일이 이제 반복돼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요 지금 세 번째 텀에서는 지금 스탁아웃이 발생했네요.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Q1과 Q2를 한번 생각해 보자. Q1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I1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만큼을 보고 미래에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Q1만큼 주문을 한 거야. 즉 요 놈하고 요 놈이 짝이 되어 가지고 미래를 감당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이 I1과 Q1이라는 물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즉 스탁아웃을 피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도대체 저 I1과 Q1이라는 값이 감당해야 되는 시간의 인터벌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저 첫 번째 저 빨간색 화살표 저 구간은 스탁아웃 발생할 수도 있죠.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스탁아웃 발생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I1이 감당해 줘야 되는 거지. I1이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시간 간격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때 I1을 가지고 있는 거 보고 Q1을 주문해서 Q1이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 I1과 Q1의 협조 작업으로 저 구간 동안에도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새롭게 똑같은 패턴이 시작되니까 Q2의 역할을 맡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요 주문 시점에 내가 Q2를 주문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탁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 요 기간 동안은 뭐로 버텨줘야 되냐면 I1과 Q1의 협력 작업으로 버텨줘야 하는 기간이야. 왜냐하면 Q2는 이제서야 들어오거든. 이게 Q2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I1과 Q1이라는 이 두 물량이 감당해야 되는 시간의 구간은 저기서 저기까지다. 그죠? 자, 이 말을 제가 좀 적었어요. 자, the amount of inventory which is supposed to cover stockout risky time interval. stockout risky time interval. stockout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 두 I1 더하기 Q1이라는 물량으로 감당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방금 제가 제일 밑에 요소 요까지, 즉 타임, 요 TB는 요소 요까지가 TB죠. 타임 비트윈이라는 뜻에서 TB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 즉 TB 더하기 L 기간 동안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량이? I1 더하기 Q1이. 그죠? 즉 I1 더하기 Q1의 물량으로 요 시간의 구간을 감당해야 된다. 그걸 일반화 시켜 적으면 뭐 어느 시점이건 간에 I를 보고 Q를 결정한 이 총량이 요 시간의 구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요 시간 구간이라는 거 빼고 나서 나머지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앞에서 봤던 서비스 레벨을 1 마이너스 알파로 했을 때 여기 G 서브 알파라고만 적어주면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을 1 마이너스 알파로 하고 요 시간 구간을 우리 앞에서는 리드 타임 L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스탁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요 구간을 감당해야 되는 물건의 양이 요만큼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것이 바로 Q 더하기 I라고. 그죠?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해가 되면, 자, 그러면 결국은 Q는 얼마냐? 요 수학식에다가
내가 현재 관측 가능한 이 i 값만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학식을 우리 앞선 PPT 슬라이드에서 제가 공식처럼 적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레벨 R1 알파를 유지하는 이런 피리어딕한 인벤토리 컨트롤 시스템에서 주문량 Q는 얼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뉴메리컬한 이그젬플인데요. 자, 결국은 자, 수요가 불확실해. 즉 variable한 demand rate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피리어딕한 인벤토리 컨트롤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뉴메리컬한 이그젬플 값들이 주어졌을 때 옵티멀 오더 퀀티티 Q를 이렇게 정한다. 자, 그래서 그대로 숫자만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periodic inventory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문해야 되느냐. 이거는 Q로 답을 했고요. 언제 주문해야 되느냐. 언제 주문해야 되는가는 이미 정책상으로 한 달에 60일에 한 번씩 보면 언제 주문해야 되는지는 이미 결정 난 거죠. 자, 이렇게 인벤토리를 관리한다. 자, 요까지. 자, 다 배웠습니다. 자,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요, 제가 좀 오늘 요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가면은, 우리가 몇 가지 가정,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 베리어블하다. 즉, 리드 타임이 상수가 아니고 계속 변할 수도 있는, 확률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사실은 지금도 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계속 연구해서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좀 더 어드밴스한 것들은 나중에 대학원에서 또 공부하면 좋겠죠. 자, 오늘 요까지 내용이 학부 레벨에서의 인벤토리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 요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클래스에 제가 홈워크 프로그램을 몇 가지 올려두었으니까 요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